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24년 마지막 날에 17,550원에 끝났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이 24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였죠. 사실상 여름 거의 막바지에 와서부터는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진짜 시장 기준에서는 쉬지 않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었는데, 뭐 금투세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에는 상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11월 달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무언가 한국 시장에 대한 그 수출 기반에 대한 이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강하게 영향을 준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약한 종목군들이 더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 7월 달에 발표를 했었던 뭐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뭐 분할합병 이슈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합쳐지면서 상당히 안 좋았어야 맞는데, 그나마 최소한의 가격 방어는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시장 기준에서 강하다는 거지, 지금 당장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다면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일시적인 요인입니다. 그렇게 길게 갈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시장 기준에서는요,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 좋은 기간이 길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가 빠진다는 건 삼성전자가 빠지는 게 되겠죠. 자, 근데 코스피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건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빠지는 게 되고, 코스피가 빠졌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의 생태계를 계속 살린다는 의지를 내비쳐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할 때는 원전을 살린다는 그 코멘트 하나하나에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하락할 때는, 그쵸? 12월 달 들어서 비상계엄 이슈가 터지고 탄핵에 대한 부분이 뭐 조금씩 발생하고 이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빠지긴 했지만 돌려 세우진 못했다.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하나 좋았던 점은 있죠. 분할합병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무마가 되었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12월 달 가는 이 상황까지도 약간 조금 가격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자,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시장 기준에서 본다면요, 월등히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자, 시장을 제가 한번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200일 이평선인 장기 이평선에 바짝 붙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단기간에 하락폭이 컸고, 그리고 하방에 대한 이격이 발생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최소한의 시장이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1월 20일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는 원전을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보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거고,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연히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락할 수 있는 조건, 즉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겠느냐,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7월 달,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입니다. 23년 7월 달부터 사실상 고가를 계속해서 낮춰오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올해 7월 달 이후부터는 거의 급락하다시피 거의 한 6개월을 보내오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하고 엮다 보면 한국에서 사실상 살아남아 있는 종목군들이 몇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폭을 키워놨었던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하나를 더하죠. 두산이나 이런 종목군들,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을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꾸준히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반등할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은 구간을 찾아내야 되고, 그게 지금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하락을 계속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약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딱 보자고요. 한 가지를. 삼성전자가 더 이상 내려가진 않는다. 일단 여기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보다 추가적으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반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거의 한 40% 정도 빠졌죠.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성장을 못해서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성장성을 다시 키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돈은 잘 벌어요. 그리고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타는 과정에서 시간이 이미 6개월 정도가 추가적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25년도가 되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다시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살아날 겁니다. 그럼 최소한의 한국 시장이 올라가지는 못할지언정 빠지는 부분은 이제는 끝났다. 자, 그러면 12월 30일 마지막 날, 24년 마지막 날 같은 상황이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거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빠지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급락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저가를 이탈하고 박살이 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은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미국에서 모멘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AI 모멘텀입니다. AI. 지금 원전은요. AI 시대에 맞춰서 그쵸? 계속 키워야 되는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쵸 1월 20일이면 이제 취임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2인자로 불리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값싼 에너지예요. 값싼 에너지. 화석 연료를 계속 써도 된다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값싼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뭘로? 값싼 에너지로.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3마일 섬 원전 있죠. 이게 원래 폐쇄된 원전이었는데 바이든 때 전력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재가동시켜 버렸죠. 그렇죠? 무슨 얘기였냐면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원전에 대한 전망은 밝다. 근데 트럼프가 된 부분에서 원전이 더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서의 종목하고 연결시켜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게 SMR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유. 제가 주도주 군을 딱 정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속. 원전, 화장품, 조선, 그리고 바이오 이 네 가지입니다. 1월 달에 이쪽에서만 순환매가 돌 거예요.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한들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없고 원전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보다 강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 끝까지 강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조선도 마찬가지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1월 이후부터 조정폭이 조금 크게 들어오기는 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장기 평선을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 보시면 시장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코스닥이 움직였다는 건 코스닥이 다 빠졌다 이런 부분보다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하고 연계되었을 때 1월 달에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게 SMR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SMR이 여기 보시면 지난 금요일이죠. 10% 빠졌습니다. 근데 이건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SMR,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24년도 들어서 10배 이상의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서 조정을 받은 거고 무엇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미증시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기가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미증시는 너무 좋았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상승 구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온 거고요. 미증시가 한국 시장처럼 장기간 약해질 수 있다. 또는 이런 얘기 자꾸 합니다. 한국 시장이 25년도에는 좋아지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이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한국 시장도 미증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국 시장도 올라갈 수 없어요.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적게 빠질 수는 있어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삼성전자가 더 빠질 수 없으니까. 근데 미증시가 하락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 시장은 절대 먼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딱 하나예요. 미증시랑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뭐냐. 그리고 미증시는 금리 조절만으로도
만약에 지금은 없지만 경기에 대한 이런 위험 신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리 조절을 함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좋기 때문에 나스닥이 단기간에 뭐 박살이 나거나 무너지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될 구간이 됐고 1월 달이 돼서는 종목 장세를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도 10%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약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미증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뭐 우리기술이나 두산까지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오션, 조선주 그리고 바이오는 12월 중에 매수를 계속 해왔었는데 먼저 시세가 움직였기 때문에 먼저 타점을 잡고 매매를 시작을 한 거고요. 1월 달이 되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도 잡게 될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돈 안 받습니다. 자,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도 24년 시장 종료, 삼성전자 하이닉스 초대형주는 멈춰 있다. 코스피가 움직이지 않았죠.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는 위치다. 환율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환율이 1473원이에요. 자, 근데 높은 환율은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달에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나온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30원에서 40원 정도의 환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갔다는 점. 그 이후에 1430원 정도에서 40원 그 이상의 환율이 올라간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달러가 강한 움직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 안 좋을 때 매수했었던 바이오 종목. 즉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던 원전, 바이오, 조선 이 종목군들 중에서 12월 달 중에는 뭐 유한양행,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쪽으로 매수를 먼저 해왔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 30일 마지막 날 매수를 잡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모든 종목군들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을 추려서 매매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건이 계속 터지고 있죠. 테라파워와의 계약건 그리고 SMR 관련된 계약건 수주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화 될 거다. 반도체는 설계 따로 생산 따로죠.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요. 설계 기업이에요. 설계. SMR에 대한 설계 기업. 그 설계를 만들어내는 건 어디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이나 그리고 경험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는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계약 건수, 수주 건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즉 반등하는 구간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될지를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격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 태성입니다. 반도체가 강할 때 제가 계속 매수를 해왔었고요. 단기간에 5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뭐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 두산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구간에 제가 매매를 했을 때 그쵸 14% 4%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 드렸었고요. 그리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은 제가 꾸준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을 보더라도 어때요? 제가 계속 매수 구간을 잡아와서 신고가 구간 주도할 때 시장을 주도할 때 30%대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왔었다는 점. 두산 엔더빌리티 마찬가지고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종목들까지 제가 계속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다 무료입니다. 돈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를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격을 보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선 당연히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고 신고가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월 달에는 정말 중요한 시장이 될 겁니다. 24년 정말 어려웠는데 끝났고 25년도에는 최소한 종목 장세는 나옵니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완벽하게 돌려 세워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없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목 장세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원전입니다. 특히나 원전주의 대장은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두 종목의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뀔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1월 달에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